봄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행복한 2월 되시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 한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요건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자들은 16일부터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달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200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한인 가정에서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위탁 아동 서비스의 수요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의 폭력범죄가 11%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관련 절도 사건은 12%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과 독일 정상이 워싱턴에서 회동을 하고 러시아와 프랑스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만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각국 정상들 간 대면 외교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북한 자강도의 미사일 기지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곳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운용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중도층 그리고 부동층 설득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책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언급하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 중인 한국 선수단이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판정에 대해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상무부가 중국의 33개 기관을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렸습니다. 대부분은 전자 관련 기업들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50도가량, 내일 낮 최고 7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2월 7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IS의 수계를 제거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IS의 아프가니스탄 지부인 IS 호라산 수장의 거액의 현상금을 걸고 본격적인 수배에 나섰습니다. 국무부는 오늘 IS 호라산 수계를 체포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10,000,000의 현상금을 내건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IS 호라산 수계는 샤브 알 무아지르도로 알려진 사나울라 가팔이라며 2020년 6월 IS 호라산 수장에 오른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그가 지난해 8월 미군의 아프간 철군 당시 미군 13명 등 약 170명의 희생자를 낸 카불 공항에 대한 테러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그를 국제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과학기술 최고 참모가 직원들을 괴롭혀온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에릭 랜더 과학기술정책실 실장이 직원들을 괴롭히고 비하하는 언사를 해 내부 정책을 위반했다며 징계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와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조사 기록을 보면 백악관은 여러 여성이 랜더 실장과의 부정적인 대화에 대해 다른 직원들에게 불만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며 그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특정 직원들을 비하하거나 불쾌한 방식으로 대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백악관 인사관리 담당 부국장인 크리스티안 휠은 랜더 실장이 직원들을 험담하고 얕보고 동료들 앞에서 난처하게 만들었고 직원들을 비웃고 직무를 박탈하거나 교체하는 등 보복했다며 괴롭힘과 관련한 증거들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실은 랜더 실장이 계속해서 정부와 일할 예정이지만 징계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국인 중국에 대해 인권 탄압을 고리로 연일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젠사키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성화봉송 최종 주자로 신장 위구르 출신 선수가 나선 것과 관련한 질문에 그것이 위구르인에 가한 인권 유린과 대량 학살로부터
시선을 돌리도록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언급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이틀 연속으로 중국의 두 얼굴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선 셈입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어제 CNN에 출연해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는 신장 위구르인들이 고문을 당하고 중국에 의한 인권 침해 피해자라는 실제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게 하려는 중국의 시도라고 혹평한 바 있습니다. 한편 사키 대변인은 오늘 우린 중국이 신장에서의 반인권 범죄와 집단 학살, 기타 인권 유린 지속을 감안해 공식 대표단을 안 보냈다. 우리의 명확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만큼 관련국들의 외교적 해결 노력 움직임도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이 정상회담을 열어 침공이 이루어질 경우 긴밀하게 공동 대응하기로 했으며 러시아와 프랑스도 정상회담을 열고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독일 정상이 숄츠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경우 긴밀히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침공이 이뤄질 경우 러시아가 독일에 직접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연결해 놓은 노르트 스트림 2는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f Russia invades, that means tanks or troops crossing the border of Ukraine again. Then there will be no longer a Nord Stream 2. We will bring an end to it. 그동안 러시아의 미온적 자세를 취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독일의 숄츠 총리도 러시아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서방의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침공할 경우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emeinsam das Gleiche sagen und gemeinsam handeln und dass wir klar gemacht haben, wenn es zu einer militärischen Aggression gegen die Ukraine kommt, dann wird es harte, gemeinsam vereinbarte und weitreichende Sanktionen geben. Es wird sehr, sehr hohe Kosten für Russland haben, einen solchen Schritt zu tun. 러시아와 프랑스 간 정상회담은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열렸습니다. 그동안 전화통화로 여러 차례 논의해온 것을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직접 얼굴을 맞댄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불안과 혼란을 일으키는 위험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의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결국은 평화롭게 해결될 것이고 마크롱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외교적 해결에 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관련 장관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협의회도 열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시 서방의 제재가 이뤄지고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이 중단될 수 있는 때를 대비해 에너지를 확보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국들의 외교적 해결 노력과 유사시 대응을 위한 움직임도 그만큼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에 계속 병력을 추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지난 주말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국경을 따라 병력을 추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러시아 병력이 현재 나토의 동부 지역 회원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당도하는 미군 병력이 자리 잡는 대로 필요한 훈련을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느냐는 질문에 현재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지만 아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면서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엔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오늘 나토는 방위 강화를 위해 동유럽의 장기적인 병력 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우리 동맹의 동부 지역에서 더 장기적인 배치, 주둔 조정을 검토 중이라면서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나토 내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동유럽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배치할 예정이고 다른 나토 동맹국들 역시 동유럽에 추가적인 선박과 전투기, 병력 배치 계획을 잇따라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른바 러브레터로 지칭을 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퇴임 후에 사저로 들고 나왔다가 회수 조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국립문서보관소가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여러 개의 서류 박스들을 회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수거한 서류 가운데에는 김 위원장의 친서를 비롯해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편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서 법을 위반한 의도는 없었다면서 백악관에서 옮겨온 문서들은 대부분 각국 정상들로부터 받은 편지와 기념품 그리고 선물 등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앞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빈번하게 서류를 찢어 없애며 최소한 수백 건의 대통령 관련 문서가 소실된 상태라며 그의 전반적인 관련법 위반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의 북핵 문제 회담이 이번 주 예정된 가운데 북한 자강도의 미사일 기지 위성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북한과 중국 접경지대인 회중리의 미사일 기지 위성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곳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운용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특파원입니다. 비무장지대에서 338km 떨어진 북한 자강도 회중리에 미사일 운용 기지가 공개됐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눈과 초목으로 가려진 회중리 기지의 최근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이곳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연대 규모로 운용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에서 최근 완공된 미사일 기지인 만큼 ICBM 운용을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켰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단기간에 ICBM이 실전 배치되지 않을 경우 지난달 30일 북한이 자강도에서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배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북한 회중리 미사일 운용 기지는 2018년 미 CNN 방송이 ICBM 발사 기지로 지목하며 그 존재가 알려진 바 있습니다. 1974년 미국 CIA의 위성 사진에는 험준한 산악지대로만 나타나 있지만 2010년 미사일과 발사대를 저장할 수 있는 지하시설과 차량 이동형 시설 두 곳의 공사 장면이 처음 포착됐습니다. 중국과의 거리는 25km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국경이 가까워 유사시 한미가 타격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로 북핵 위기감이 높아진 상황. 미 국무부는 이번 주 연쇄적으로 열리는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와 외교 장관 회담의 최우선 주제가 북한의 미사일 대응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영순입니다. 정부는 이란과 간접적으로 벌여온 핵 합의 복원 협상과 관련해서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모든 당사국의 핵심 우려를 반영한 협상의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타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감안할 때 앞으로 수준의 타결에 이르지 못하면 핵 합의 복원은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일본으로 여행을 가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CDC는 오늘 수정한 코로나19 여행 경보에서 일본과 쿠바, 리비아, 아르메니아, 오만, 콩고 민주공화국 등 6개국을 최고 등급인 4단계 매우 높음으로 올리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CDC는 최근 28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500명을 초과한 국가를 4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CDC 여행경보상 4단계로 분류된 국가와 자치령은 130여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라디오 설리브닝 뉴스 1부 이 시간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섯 시 17분 30초 다가서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각 프리웨이 구간들의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입니다. 올림픽 구간부터 정체가 심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서 있다시피 한 형편으로 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 만나는 구간까지 이어지고 있고 4가 구간도 10마일 정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 역시 그랜드 에비뉴 구간부터 산타페 에비뉴까지 10마일대로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 눈에 띄는데요. 105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프레어리 에비뉴 출구, 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은 템플시티 블루버드 구간에 위험 신호 켜져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다음 주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요건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주 보건국은 오는 16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자는 더 이상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신 미접종자는 여전히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대중교통이나 양로원 등 바이러스에 노출 위험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1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형 이벤트에서는 백신 접종 증명이나 코로나 음성 테스트를 필요로 하며 백신 미접종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10,000명 이상이 집결하는 대형 야외 이벤트에서는 백신 접종 증명은 필요하지만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 음성 테스트는 권고가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근 급감을 하면서 주정부는 또 병원이나 양로원 방문 시에 코로나 음성 테스트를 제시하도록 하는 요건도 해제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일부 사립학교들이 코로나 안전수칙을 점검하는 보건검시관의 점검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산타클라리타 지역 트리니티 클래시컬 아카데미에서 일부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은 채 야외 활동에 참여한 것을 확인한 검시관이 학교 측에 $500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로부터 9개월 뒤 다른 보건검시관이 해당 학교의 코로나 안전수칙 준수를 확인하려 하자 학교 측이 이에 점검을 거부해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운티 보건당국은 일부 사립학교들이 코로나 방역검시관이 캠퍼스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 벌금을 부과하고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LA 카운티 전역에서 현재 9개 학교들이 코로나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60명 그리고 사망자는 29명이 보고됐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2,773명으로 어제와 비교해서 7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592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LA 카운티의 일일 평균 확진자는 인구 10만 명당 1,098명이며 확진율은 5%입니다. 지난달 오렌지 카운티 지역 코로나19 사망자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주말 사이 24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집계되면서 1월 사망자 수가 2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입니다. 1월 사망자 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신규 확진자와 병원 입원 환자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오렌지 카운티에선 2,845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되면서 하루 평균 확진자는 인구 10만 명당 65.9명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 20명 이상 줄었습니다. 확진율도 11.8%로 3%포인트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620명으로 지난주 금요일과 비교해 126명이 줄었으며 중환자실 환자도 123명으로 11명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남가주 한인 가정들에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 지역 한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인 가정상담소는 지난 한 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인한 위탁 아동 서비스 수요가 모두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호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남가주 한인 가정들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는 7일 공개한 서비스 자료 통계에서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총 170건의 가정폭력 케이스를 한라인으로 도움을 제공했고 58명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재정 지원을 했으며 9명 피해자에게는 임시 주거지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193명 클라이언트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전년인 2020년에 제공된 서비스보다 20%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위탁가정 둥지찾기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 한 해 36명의 아동이 위탁가정에 배정되면서 전년에 비해서 50%가 늘었습니다. 한인가정상담소의 이미리 팀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폭력이나 아니면 아동학대가 많이 증가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인 고립이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 되었고 또 이런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한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피해가 늘어났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방과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229명의 위기 아동과 양육자가 지원을 받았고 79가정이 위탁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이 가운데 12가정이 위탁가정으로 승인받았습니다. 또 둥지찾기 프로그램에서 돌보는 티네이저 3명 모두 지난해 대학 진학에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가정폭력 피해를 받으시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주위에 이웃에 아동학대 의심이 되는 아이가 있으시다면 꼭 저희 한인가정상담소나 아니면 911 아니면 아동복지국이나 이런 곳에 꼭 전화를 거셔서 도움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한인들의 심리상담 케이스도 늘었습니다. 2021년 총 362명의 심리상담 케이스를 통해 4,344 세션이 제공되는데 이는 2020년에 비해서 15%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연호입니다. LA 총영사관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가 다소 줄어듦에 따라 매주 금요일 실시해오던 오렌지 카운티 순회 영사와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실시하는 샌디에고 순회 영사를 재개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순회 영사는 이번 주 금요일인 11일부터 재개됩니다. 단 오는 25일 금요일에는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이 20대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소로 사용되는 관계로 이날은 오렌지 카운티 순회 영사 서비스가 실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일요일에 펼쳐지는 제56회 슈퍼볼을 앞두고 소파이 스타디움 인근 도로들이 통제됩니다. 제임스 버츠 잉그루드 시장은 슈퍼볼이 처음으로 잉그루드에서 개최가 된다며 이에 따른 주변 지역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NFL 측과 협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잉그루드 시 관계자는 슈퍼볼 당일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경기장을 찾는 주민들에게는 셔틀버스 이용을 권고했습니다. 소파이 스타디움 인근 도로들에 대한 통제는 대부분 일요일 새벽부터 월요일까지며 상세 구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cityofengland.com/슈퍼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 지역 에어비앤비 검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신시내티 벵갈즈가 슈퍼볼 진출을 확정한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LA 지역 에어비앤비를 검색한 오하이오 지역의 주민이 2000%가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애틀란타에서 열린 슈퍼볼 당시 타지에서 경기를 보기 위해 몰려든 11,000명의 팬들로 인해 이 지역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350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LA시 검찰은 슈퍼볼을 겨냥한 단기 렌트로 수입을 올리려는 주민들에 대해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단기 렌트 자체에 대한 단속은 없지만 슈퍼볼 파티를 개최할 경우에는 LA시 조례에 따라 단속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1.39포인트가 오른 35,091.1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6.66포인트가 하락한 4,483.87, 나스닥 지수는 82.34포인트가 떨어진 14,015.6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도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99센트가 하락한 배럴당 91달러 32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트럼프 행정부 때 시작된 철강 관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합의안을 발표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서 들여오는 철강 제품의 일정량에 대해 현재 적용하는 25% 관세를 유예하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국이 지난해 10월 유럽연합 EU와 합의한 것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다만 일본산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되어 온 10% 관세는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일본, EU,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상무부가 중국 기관 33곳을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렸습니다. 상무부는 오늘 중국의 33개 기관을 통상적인 검사를 할 수 없어 최종 소비자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유로 더 엄격한 수출 통제를 하는 대상인 이른바 미검증 리스트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검증 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관은 대부분 전자 관련 기업이고 광학, 터빈 날개 관련 기업, 그리고 대학 연구소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처로 미국의 미검증 리스트에 오른 기관은 약 175곳으로 늘었고 중국 이외에 러시아와 아랍에미레이트 기관도 미검증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미검증 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수출업자가 이들 기관에 물품을 수출할 경우 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입업자는 자신이 합법적이며 미국의 규제를 따르겠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인 4명 중 1명만 지금이 집을 사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주택담보매출보증기관인 페니메이가 오늘 공개한 1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을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고 답한 응답자는 25%로 역대 최저에 그쳤습니다. 반면 주택을 매도하기 좋은 시기라는 답변은 69%로 지난 2010년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페니메이가 매달 집계하는 주택 구매 심리 지수도 전월보다 2.4포인트, 전년 동월보다 5.9포인트 각각 하락한 71.8로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구인난에 사무직 직원의 기본급 상한선을 35만 달러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마존은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를 통해서 회사가 모든 사무직 직원의 기본급 상한을 종전 16만 달러에서 35만 달러로 2배 이상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메모에서 지난 한 해 특히 고용시장의 경쟁이 치열했다며 다양한 옵션을 철저히 분석하고 우리 사업의 여건, 최고 인재를 보유할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성을 따져본 결과 우리의 보상 수준을 평년보다 의미 있을 정도로 크게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낮은 기본급이 직원들이 아마존을 떠나고 싶은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목한 내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 내려진 것입니다. 미국의 로켓 제조 스타트업 아스트라가 오늘 상업용 로켓 첫 발사를 연기했습니다. 아스트라는 당초 오늘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나사의 소형 위성 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려 했으나 막판에 취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스트라는 사소한 원격 측정 문제 등으로 로켓 발사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 주가는 발사 연기 소식에 오늘 급락했고 뉴욕 거래소 측은 주가 변동성이 커지자 거래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20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증권거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1분기 15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에 일부를 팔았고 12월 말 기준 보유 중인 비트코인 시장 가치는 19억 9천만 달러라고 보고했습니다. 테슬라는 SEC 보고서에서 우리는 투자 용도와 대안 유동성으로서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을 믿는다면서 사업상 필요와 시장 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디지털 자산 보유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권 규제 당국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지난해 11월 보유 지분 매도 여부를 묻는 돌발 트윗을 올린 것과 관련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규제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공시를 통해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로부터 작년 11월 16일 머스크의 트윗 활동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따져 묻는 소환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머스크가 지난해 11월 6일 트위터에 테슬라 보유 지분 10% 매도 여부를 묻는 트윗을 올렸고 열흘 뒤 SEC가 조사를 위한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SEC가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활동에 대한 정밀 조사를 재개했다고 진단했습니다. SEC의 이번 조치는 2018년 테슬라와의 소송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 소식 종합해드립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 중인 한국 선수단이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판정에 대해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LA 시간으로 잠시 뒤인 오늘 저녁 7시 베이징 동계올림픽 메인 미디어 센터에서 윤홍근 선수단장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사항을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정의 부당함을 공식화해서 다시는 국제빙상계와 스포츠계에서 한국 선수들에게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현지 시각 7일 베이징 캐피털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는 황대현과 이준서가 조 1위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을 당했습니다. 배추보이 스노우보드 이상호 선수가 오늘 금빛 질주에 나섭니다. 외신이 꼽는 유력 우승 후보인데 한국 설상 종목에 새 역사를 쓸지 주목됩니다. 베이징 현지에서 YTN이 전합니다. 장자커우 겐팅 스노우파크에서 연습 중인 배추보이 이상호. 빠른 속도로 설원을 가릅니다. 살겠는데? 이게 너무 좋다. 고랭지 배추밭 썰매장에서 스노보드를 처음 배운 강원도 소년. 올 시즌 월드컵 세계 랭킹 1위로 외신들이 꼽는 우승 후보입니다. 네, 개인적인 목표는 금메달을 목표로 잡고 있고요. 지금까지 충분히 성적으로 증명이 되었기도 하고 또 지금 컨디션도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무리하지 않고 하던 대로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노보드 알파인 평행대회전은 선수 2명이 누가 빠른지 겨루는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앞서 이상호는 결승에서 동료 김상겸과 만나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상계명이랑 결승에서 이제 같이 붙게 된다면 어떤 메달을 누가 가져가든 후회 없을 것 같습니다. 4년 전 평창에서 한국 설상 종목 사상 첫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이상호. 이제 장자커우에서 금빛 새 역사에 도전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2월 7일) 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즈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번 한 주 대체로 맑은 날씨가 LA 지역에 이어지면서 지난주보다 많이 더워진 한 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더위주의보가 내일 모레 수요일부터 내려진 지역들이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금요일 오후 6시까지 LA 카운티 해안 지역, 샌퍼난도 밸리와 샌게브리얼 밸리 등지에 익세시브 히트 워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바람이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 속도로 불겠고 밤 최저 50도가량,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9도에서 80도가량으로 많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밤 최저 53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낮 최고 기온 82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81도, 해안 지역은 74도로 예상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곳에 따라 구름 끼겠고 바람이 10마일에서 20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밤 최저 69도, 내일은 맑겠고 낮 최고 81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어제보다는 오늘 아침 추위가 확연히 덜한데요.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면서 오늘 낮 기온 서울 5도, 대전 7도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 반복되는 일상 타파. H마트 고객님들,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생돼지 등갈비찜, 생살치살 스테이크 등 신선하고 품질 좋은 고기와 함께 해오름 골뱅이와 신선한 채소를 썰어 매콤새콤한 골뱅이 비빔면은 어떠세요? 그 외에 청정원 매운 곱창 대창 볶음, 비비고 불닭 동그랑땡과 함께 매콤한 음식 먹으며 스트레스 풀어보세요.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장례비는요?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검정콩 순두부 전문시장 수라원 생순두부. 검정콩의 놀라운 영양성분을 한 뚝배기에 가득, 면역력에 탁월한 성분이 검정콩에 가득. 매일 아침 수라원에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재래식으로 만들어 고소함과 영양이 그대로 살아있는 수라원의 검정콩 생순두부.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위치한 수라원 순두부는 213-383-7317, 383-7317. 램타이어는 한국타이어의 공인 딜러입니다. 이제 전 세계인의 타이어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타이어를 램타이어에서 전문 서비스 받으세요. 한국타이어 공인 딜러 램타이어는 최고의 품질, 최저의 가격, 최상의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램타이어에서 당신 차에 꼭 맞는 한국타이어의 서비스를 받으세요. 프리미엄 타이어, 프리미엄 서비스의 램타이어는 8449 세플베다 블루버드 놀스힐스. 선배님, 귀한 손님을 접대해야 하는데 마땅한 식당 좀 알고 계시면 알려주세요. 최근 타운의 중식 코스 요리 전문 중식당 홍연이 오픈을 했는데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물론 중식의 코스 요리가 한국 맛 그대로 살아있어. 아무튼 모시고 간 손님이 더 좋아하더라고. 홍연이라고요? 지금 바로 전화 예약해야겠어요. 가보니 새롭게 싹 리모델링하여 분위기는 물론 가족 모임 등 중소규모 모임에도 아주 딱이야. 올림픽길 로텍스 호텔 내 중식 코스 요리 전문 홍연. 예약 문의 전화는 213-216-6277. AM 1650 K-Fox. You're listening to Southern California's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최고의 의료진, 가장 빠른 리퍼. 미주 최대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 15. 6시를 알려드립니다. 봄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행복한 2월 되시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요건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자들은 16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달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200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한인 가정에서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위탁아동 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의 폭력보험죄가 11%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관련 절도 사건은 12%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과 독일 정상이 워싱턴에서 회동을 하고 러시아와 프랑스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만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각국 정상들 간 대면 외교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북한 자강도의 미사일기지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곳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운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중도층과 부동층 설득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책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언급하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 중인 한국 선수단이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판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상무부가 중국의 33개 기관을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렸습니다. 대부분은 전자 관련 기업들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로는 오늘 밤과 내일 대체로 맑겠고 밤 최저 50도가량, 내일 낮 최고기온 79도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2월 7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운과 로컬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다음 주에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요건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가주보건국은 오는 16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자는 더 이상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신 미접종자는 여전히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대중교통이나 양로원 등 바이러스의 노출 위험이 많은 곳에선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1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형 이벤트에서는 백신 접종 증명이나 코로나 음성 테스트를 필요로 하며 백신 미접종자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10,000명 이상이 집결하는 대형 야외 이벤트에서는 백신 접종 증명은 필요 없지만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 음성 테스트는 권고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근 급감을 하면서 주정부는 또 병원이나 양로원 방문 시에 코로나 음성 테스트를 제시하도록 하는 요건도 해제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일부 사립학교들이 코로나 안전수칙을 점검하는 보건검시관의 점검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산타클라리타 지역 트리니티 클래시컬 아카데미에서 일부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은 채로 야외 활동을 참여한 것을 확인한 검시관이 학교 측에 $500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로부터 9개월 뒤 다른 보건검시관이 해당 학교의 코로나 안전수칙 준수를 확인하려 하자 학교 측이 이에 점검을 거부해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운티 보건당국은 일부 사립학교들이 코로나 방역 검시관이 캠퍼스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 벌금을 부과하고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LA 카운티 전역에서 현재 9개 학교들이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의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60명, 그리고 사망자는 29명이 보고됐습니다. 병원 환자는 2,773명이며 이 가운데 592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사망자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주말 사이 24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집계되면서 1월 사망자 수가 2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사망자가 200명을 넘은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지난 주말 사이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2,845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되면서 하루 평균 확진자는 인구 10만 명당 65.9명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서 20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확진율도 11.8%로 3%포인트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620명으로 지난주 금요일보다 126명 줄었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11명이 감소한 1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타운 내 차량 관련 절도범죄가 빈발하자 타운 치안을 담당하는 올림픽 경찰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타운 한인들에게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변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당부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일 올림픽 경찰서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신임 올림픽 경찰서장을 비롯해
강일한 LA 한인상인 회장과 브래들리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장 그리고 리처드 김 LA시 검사가 참석해 타운 한인들에게 범죄 예방 팁을 제공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의 에런 폰세 서장은 올 들어 폭력 범죄는 11.1% 줄었지만 차량 내 물품 절도, 차량 절도는 12.8%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Seen overall this year, driven by our burglary from motor vehicles and our vehicle thefts, has seen an increase of 12.8%. 올림픽 경찰서 측은 타운에서 2021년 절도된 차량은 1,329대로 이는 2019년에 723대에 비교해 폭증했다며 한인들에게 차량문을 제대로 잠그도록 당부했습니다. 많은 차량이 리모트 키를 이용해 저절로 자동차 문이 열리고 잠기는데 운전자가 자동차 문을 잠근 다음 확실하게 잠겼는지를 확인하다가 자동차 키를 인식한 차량의 센서로 인해 잠긴 차 문이 운전자도 모르는 사이 저절로 열리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특히 이 점을 주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I've clicked the clicker and then checked the door to make sure it's locked. What have I just done? If I have a remote, I've just unlocked my car. 브래들리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 회장입니다. 저희가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범죄에 타겟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범죄가 났었을 적에 앞으로의 범죄를 갖다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하게 됐고 어두운 밤이 되면 타운에서 범죄 피해를 입을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 타운을 돌아다닐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일한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인타운이 이미 핫스팟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한인타운이 재밌는 곳이다. 또 거기 가면 밤에 가도 위험하지 않다. 아무리 작은 범죄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처드 김 LA시 검사입니다. 암만 그 크라임이 작은 크라임이라도 꼭 리포트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확해야지 우리 커뮤니티에 그 정확한 그 리소스도 이제 나오고. 최근 타운 치안부재와 경찰의 늦장 대응을 질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에런 폰세 서장은 늦장 대응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폰세 서장은 이 자리에서 신고받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빠르면 5분, 늦어도 1시간 내로 사건 현장에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신고한 지 몇 시간이 지나도 경찰이 나타나지 않다는 것이 타운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실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남가주 한인 가정들에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적 한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인 가정상담소는 지난 한 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인한 위탁아동 서비스 수요가 모두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호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남가주 한인 가정들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는 7일 공개한 서비스 자료 통계에서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총 170건의 가정폭력 케이스를 한라인으로 도움을 제공했고 58명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재정 지원을 했으며 9명 피해자에게는 임시 주거지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193명 클라이언트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전년인 2020년에 제공된 서비스보다 20%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위탁가정 둥지찾기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 한 해 36명의 아동이 위탁가정에 배정되면서 전년에 비해서 50%가 늘었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의 이미리 팀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가정폭력이나 아니면 아동학대가 많이 증가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인 고립이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 되었고 또 이런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한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피해가 늘어났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방과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229명의 위기아동과 양육자가 지원을 받았고 79가정이 위탁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이 가운데 12가정이 위탁가정으로 승인받았습니다. 또 둥지찾기 프로그램에서 돌보는 티네이저 3명 모두 지난해 대학 진학에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가정폭력 피해를 받으시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주위에 이웃에 그 아동학대 의심이 되는 아이가 있으시다면 꼭 저희 한인 가정상담소나 아니면 그 911
아니면 뭐 아동복지국이나 이런 곳에 꼭 그 전화를 거셔서 도움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한인들의 심리 상담 케이스도 늘었습니다. 2021년 총 362명의 심리 상담 케이스를 통해 4,344세션이 제공되는데 이는 2020년에 비해서 15%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윤호입니다. LA 총영사관이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가 다소 줄어듦에 따라 매주 금요일 실시해오던 오렌지 카운티 순회 영사와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실시하는 샌디에고 순회 영사를 재개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순회 영사는 이번 주 금요일인 11일부터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단 오는 25일 금요일에는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이 20대 한국 대선의 투표소로 사용되는 관계로 이날은 오렌지 카운티 순회 영사 서비스가 실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메디케어 HMO 환자분들을 위해 빠르고 정확하게 종합검진해드리는 시니어 어르신들을 위한 차민형 내과,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정직과 신념으로 한 길만을 걸어온 이민법 전문 임상우 변호사 법률그룹 공동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